뉴스 탑10이 뽑은 이유입니다. 이승만 동상 앞에 선 황교안 대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광복절 경축사에 앞서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먼저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문 대통령을 향한 저 메시지. 근데 장현식 평론가님, 저 메시지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대통령 경축사 하기 전에 하루 전에 제1야당의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시기적으로도 이례적이고 야당 대표가 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정치권에서 비교 사례를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따라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독특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분위기 반전용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메시지와 함께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황교안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선을 교체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이나 대변인들도 물갈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쇄신 기조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낀 것 같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가 있게 되면 한동안 많은 언론들이 또 정치권이 그 광복절 축사의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이슈가 다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앞서서 오늘 대국민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의 의도나 향후 정치 어떤 스케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언론의 관심을 받겠다는 어떤 전략적 승부수를 이번에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 더불어민주당 즉각 반박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시기도 그리고 또 로텐더홀이라는 장소도 그리고 느닷없이 저의 꿈을 말씀드린다는 등의 여러 표현들도 심지어 그 발표된 내용들도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주의 토대를 딛고 선 정당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문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대표 직함마저 아쉽고 부끄러운 퍼포먼스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고언 아주 짧게 보면 감정 아닌 정책적으로 일본과 맞서라. 김정은 도발에 확실한 경고해라. 한미동맹 복원해라. 내용은 알겠는데 장소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8.15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왜 이승만 대통령 앞이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집토끼를 잡는 데는 좋지만 산토끼를 잡는 데는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일이 8.15입니다. 8.15라는 거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찾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 수립 기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구 선생님,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8.15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동상 앞에서 어떤 8.15를 맞이해서 어떤 야당 대표로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장소보다 역시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화면에 지금 메시지 3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좀 아쉬운 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고 하면 대안 제시까지는 아직은 없었어요. 예. 그럼 우리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대안 제시까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걸 빼면 나머지 3개의 주제, 지금 가장 문제는 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해결하자. 김정은 도발에 확고한 경고 메시지 하자. 예. 한미동맹 복원하자. 저 얘기들은 야당 대표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하면 나무랄 데도 없겠지만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까 장해찬 변호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대국민 담화뿐만 아니고 비서실장과 당대변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당에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준 비서실장, 또 대변인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할 분들도 앞으로 짐이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처럼 주요 당직자를 교체했습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었던 민경욱 대변인을 바꿨는데 네. 강성호 부대변인 이게 좀 친박 색깔을 빼면서 한 교체다. 그만큼 좀 황교안 대표가 다급한 겁니까? 이제 지지율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기 이전 그 체제였던 10%대로 다시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그렇다면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까? 물론 아주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굉장한 이렇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는 저는 힘들다 보고요. 그리고 민경욱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친박 색채도 친박 색채입니다만 어떤 자질이나 품격 면에서 진작에 좀 교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황교안 대표가 저는 그 본인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읽고 있나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공안검사 시절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중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을 바꿔도 별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광복절 74주년이 되는 날인데 일본이 우리를 경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후의 이복의 기회를 삼는 그런 집약을 잘 찾아서 이겨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영화처럼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 계층, 지역을 뛰어넘는 거적적인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고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 이따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긴 할 텐데 장혜식 평론가님, 어쨌든 여당도 그 길 메시지를 어떤 다변화해서 보여주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가 독립군 활약상 담은 영화이고 좋은 영화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저는 몇 가지 발언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봉오동 전투 영화가 사상 유례 없는 흥행을 일구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극일 정신, 단결하는 정신 가지는 것도 좋지만 문화예술과 영화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남겨놓고 좋은 영화가 흥행하고 나쁜 영화가 흥행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문화예술에마저도 정치권의 논리나 국가주의적 관점을 좀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군사주의 정권에서 많이 보였던 행태이거든요. 그런 식의 메시지보다는 정치권에서 보다 실질적인 해법, 대안을 찾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말해줄 때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극일하자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해찬 대표가 올해 어떤 영화를 픽했는지 골라봤는지 봤더니 뭐 관련해서 당연히 일본 관련,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을 영화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까지 쭉 봤더니 이제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오늘 또 한일은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조금 톤 다운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보면은 2월, 6월, 8월까지 세 개 다 영화가 이제 항일과 관련된 건데 3.1 운동 하나는 위안부, 그리고 하나는 독립군의 어떤 전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 한일의 가장 큰 갈등의 핵심 원인은 강제동원 해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너네가 좀 해법을 내놔라, 우리의 방식은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현재 내놓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예를 들면 손학규 대표가 제시한 안도 있고 나경원 대표가 제시한 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해법은 이거니까 이걸로 당신들이 따라오라라고 먼저 제시를 해줘요. 이거는 지금까지 안 하고 계속적으로 경제보복에 대해서 우리도 맞불보복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가져오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좀 저런 힘을 갖다가 영화 보는 시간에 그거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